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영어로 공부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2021년 한 해가 벌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생략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이 배제되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는데 너무 지루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참 아이러니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에 막 집중을 하고 리드미컬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흐름이 툭툭 끊기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흐름을 잡기가 아주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랑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는 결국에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수능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수능을 볼 때쯤에 출제 의원들께서 이 아이들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으니까 수능을 좀 쉽게 내야겠어 라는 선택을 할 리가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인 즉슨 이렇게 흐름을 잡기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꿋꿋하게 또 묵묵하게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했을 때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겨울방학 동안에 제가 어떤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표는 대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아주 훌륭한 대학교에 입학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가 되는데요. 고등학교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수시 전형의 측면에서 봤을 때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상대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일반고에 속해 있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고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고 아이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을 가졌던 아이들이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을 하게 될 확률이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등급을 받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가,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는가 라고 하면 수시와 정시를 둘 다 준비를 하긴 하지만 일단 수시에 조금 더 많은 비중, 많은 중심축을 두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은 아이들이 내신에 시간을 할애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거죠. 상대적으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대적으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교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이걸 보완하거나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대학 진학률은 좀 높일 수는 있어요. 허나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고교 내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등급이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냐면 교육부 발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된 이야기는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이렇게 가면서 주된 이야기는 학종 운영을 좀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정시 위주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16개 대학교에서 수능을 40% 이상으로 선발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목표는 22학년도에 조기 달성을 유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24학년도에는 40% 이상으로 확정을 짓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16개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쭉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많이 봤던 대학교들이 다 있어요.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서강대, 성대, 연세대, 외대, 한양대. 보통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들이 많이 들어있죠. 대입 제도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21학년도에는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능에 대해서 확대를 유도하겠다라고 했고, 올해죠.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 이제 22학년도에는 30% 이상으로 늘리겠다. 단계적으로 늘려서 24학년도에 40% 이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수능 위주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저는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EBS 연계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 부분이 확대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연계율이 떨어지고 간접 연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직접 연계는 그 지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기억을 더듬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데, 간접 연계는 그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소재와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새로운 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 참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능력은 스스로 글을 읽어가는 능력,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글 자체를 읽어가고 주제를 파악하고 요지를 파악해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22학년도 내년입니다. 주요 대학교에서 전형을 유형별로 이제 좀 나눠봤는데요. 대학교는 건대, 고대, 동국대, 서강대, 시립대, 성대, 연대, 외대, 한양대, 이 정도 학교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학생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수시 모집이죠. 수시 모집이 이렇게 있고, 중요한 건 여기인데요. 정시 모집이 평균적으로 40%가 넘습니다. 유일하게 40% 이하가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여기는 39.4%죠.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22학년도에 조기 달성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가 될 텐데요. 수능 영어 1등급에 대한 비율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학년도.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1등급을 받은 비율은 7.43%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나니까 1등급의 비율이 12.66%로 크게 늘어났어요. 인원도 이만큼이나 늘어났고요. 비율로는 5.23%나 늘어난 거죠. 굉장히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2등급도 늘어났습니다.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 늘어났죠. 3등급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수가 확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이 이야기를 결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는 영어가 조금 어려워지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등급이 이렇게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이게 참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등급의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수치는 꽤 많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치가 유지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수능을 볼 때쯤에는 어쨌거나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꽤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는 지문이나 난이도는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체감 난이도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바로 글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 연계 교재만 열심히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지문들을 접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2022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전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에서 교과 전형인데, 건대, 경희대, 고려대, 시립대, 성대, 중앙대, 외대, 한양대, 홍익대 쭈루루룩 대학교 전형명은 다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 한양대는 빠지긴 하지만 수능 최저가 대부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수능 최저가 존재했을 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에, 등급을 딱 맞추기에 가장 용이한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은 다른 아이들이 좀 못 봐주고 우리 아이가 좀 잘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을 만들어 놓으면 1등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급을 맞추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입시 제도랑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많은 것들을 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등급을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차라리 수시에 쏟는 에너지를 조금 옮겨서 정시 쪽에 투자를 한다면 수능 영어 1등급을 만들어 놓기가 조금 더 용이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제가 현탑학원에서 이번 겨울방학에 준비하고 있는 수업인데요. 주 2회 수업입니다. 화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2번 수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교재로 수업을 할 거냐면 EBS 수능 특강 3개년 자료를 좀 모았는데요. 이 자료들 중에서 제가 선별을 해서 이 지문은 조금 읽어볼만 하다. 꽤나 흥미로운 지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별해서 고난도 지문을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하고요. 문장 분석법도 알려주겠지만 주로 많이 해야 될 것은 글 읽기 방법. 글을 어떻게 읽어갈 것이냐, 글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될 것이고요. 물론 유형별로 문제풀이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문법은 맨 마지막 파트, 제 교재에서 파트 3 부분에서 유형별로 문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매 시간 어휘 테스트도 보고 미니 테스트 보면서 최대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수능 집중반 수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 1회 수업이에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수학이나 국어나 많은 과목들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주 1회 수업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7시에서 10시까지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교재는 같지만 진행되는 속도라든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지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보시면 여긴 글 읽기 방법 그리고 문제풀이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이 좀 있는 친구들이 이 반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효과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예비 고2 아이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따기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흐름도 자꾸 끊기고 이래 참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 부디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을 해서 장기적인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저는 조금 더 좋은 지식, 조금 더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